3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2시간짜리 기조연설이 끝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인해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젠슨 황의 기조연설 단 한 줄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종목이 셋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칩, 그 다음 칩, 그 이후 칩까지. 이 모든 AI 반도체가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사들입니다. 오늘 그 세 종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석의 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쇼크로 증시가 한 차례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다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닌가? 틀린 생각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한 장 팔 때마다 반드시 돈이 흘러가야 하는 회사는 어디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칩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발주를 넣어야 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케이크를 파는 빵집이 잘 되면 밀가루를 납품하는 회사가 덩달아 웃습니다. 그것도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꾸준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케이크라면 오늘 소개할 세 회사는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를 독점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GTC 2026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대형주 동향 먼저 짚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삼성전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를 위해 그록3 LPU 칩에 제조하고 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주가는 당일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록3는 엔비디아가 작년 약 29조 원에 인수한 AI 추론 전용 칩 스타트업 그록의 3세대 칩입니다. AI 연산이 모델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엔비디아가 이 추론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올해 3분기 출하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GTC 현장에서 차세대 HBM4E 실물 칩을 일반에 공개하며 기술 리더십을 과시했습니다. 그록3 파운드리 수주의 HBM4E까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밸류체인 복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GTC 2026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젠슨 황과의 회동에서 HBM4, HBM3E 등 최신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며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베라 루빈용 HBM4 수요의 약 6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GTC 현장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HBM 슈퍼사이클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형주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 덩치의 회사가 단기에 2배, 3배씩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먼저 움직여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장비를 발주하면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수주 잔고가 폭발합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세대 HBM에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면 그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 회사들의 시총은 대형주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같은 호재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 회사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먼저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HBM은 D램 칩을 수십 층씩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렇게 칩을 쌓을 때 열과 압력을 이용해 아주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이름이 TC 본더입니다. TC 본더 없이는 HBM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TC 본더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1.2%로 1위입니다. 2위 세메스가 10%,
10%대, 사실상 독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셈에스가 2위이고 한화세미텍이 3%대로 이제 막 진입했지만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숫자만 봐선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HBM 10개 중 7개 이상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고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을 만들 때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더 많이 팔수록 HBM 수요가 늘어납니다. HBM 수요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늘립니다. 생산 설비를 늘릴 때마다 TC 본더 발주가 나옵니다. 그 TC 본더의 71%가 한미 반도체로 옵니다. 이것이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생태계의 진짜 수혜주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올해 1월에도 SK 하이닉스와 96억 5천만 원 규모의 TC 본더 장비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분기마다 혹은 월마다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올해 2026 세미콘 코리아에서 차세대 장비 와이드 TC 본더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장비는 HBM5, HBM6 세대를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세상이 HBM4를 만드는 시점에 한미 반도체는 이미 HBM6까지 준비를 마쳐놓은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테크인사이츠는 TC 본더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HBM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연평균 6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수치는 오히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독점 사업자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2025년 연간 매출은 5,76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43.6%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44%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이 회사의 해자입니다.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AI 컴퓨팅 시장은 앞으로 1조 달러 규모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조 달러짜리 산업의 핵심 메모리를 만드는 장비 시장에서 71%를 차지하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이 왜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인지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IPS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을 조립하는 후공정 장비라면 원익 IPS는 HBM의 기초인 D램을 만드는 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수십 겹씩 쌓아 올립니다. 이 막을 증착하는 공정에 쓰이는 장비가 CVD와 ALD입니다. CVD는 화학 기상 증착, ALD는 원자층 증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반도체 위에 원자 단위로 얇은 막을 정밀하게 입히는 장비입니다. 반도체가 더 미세해지고 HBM처럼 적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공정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원익 IPS는 이 CVD, ALD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메모리 빅2를 양쪽 다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키움증권은 3월 10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원익 IPS의 2026년 매출을 1조 3,189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204억 원, 무려 199%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매출 45%, 영업이익 200%. 이런 턴어라운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 두 가지 핵심 이슈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테일러 팹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원익 IPS가 CVD, LD 장비를 단독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미국 팹이라는 것은 국내 팹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 M15X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의 신규 M15X 팹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의 ALD 장비가 이 라인에 확대 공급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26년 3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주 물량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6년은 HBM4 양산이 본격화되는 첫 해입니다. HBM4는 기존 HBM3E 대비 적층 단수가 늘어나고 공정 난이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ALD 장비 수요가 폭발합니다. ALD는 원자 한 층씩 정밀하게 증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CVD 대신 ALD를 써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HBM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이 원익 IS의 수주 잔고로 직결됩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이미 신호가 나왔습니다. 원익 IPS의 4분기 매출은 2,9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6%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2026년부터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들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앞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할 엔비디아 수혜 테마의 진짜 대장주 오늘 공개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세 번째 종목은 마지막에 나올 예정이라 영상 도중에 나가지 마시고 쭉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한 종목 이외에도 지금은 급등하지 않았지만 모아가기 좋은 종목 및 섹터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따로 자료집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자료집을 드립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도 알림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아이콘을 맞춤 설정해서 반드시 전체로 변경하셔야 제 영상을 제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핵심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 전에 지금 이 테마의 돈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3단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AI 가속기 수요 폭발과 공급망 선점 구간.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선언했습니다. AI 컴퓨팅 시장은 앞으로 1조 달러 규모 산업이 될 것이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컴퓨팅 예산의 88%가 AI 전용 가속기에 집중됐습니다. 2019년에 CPU가 같은 예산의 8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시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단계의 최대 수혜주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 자체, 그리고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2단계 설비 투자 확대와 장비 발주 사이클 개화 구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3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 평택사 팹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TC 본더, CVD, ALD 장비 발주로 직결됩니다. 2단계의 수혜주가 바로 한미 반도체와 원익 IPS입니다. 지금이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 AI GPU 수요 직접 수혜와 국내 유통망 재평가 구간. 엔비디아 GPU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는 국면에서 국내에서 엔비디아주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시장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 회사의 유통 물량도 늘어납니다. GPU 한 장당 마진이 그대로 이익으로 쌓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종목의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 종목 JC 현 시스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을 들으시면 왜 이 회사를 여태 몰랐나 하실 겁니다. JC 현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한국에서 사려면 대부분 이 회사를 거칩니다. 지포스 RTX 시리즈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GPU 국내 공급의 90%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엔비디아 제품이 팔릴 때마다 JC 현 시스템이 마진을 가져갑니다. 지금 AI 서버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앞다퉈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를 내놓을 때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가격이 오르고 납기가 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JC 현 시스템은 단순히 게이머용 그래픽 카드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AI 서버용 GPU입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쓰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이것의 국내 공급망에 JC 현 시스템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선언한 컴퓨팅 1조 달러 시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고 그 국내 공급 채널의 핵심이 JC 현 시스템입니다. 앞선 두 종목 한미반도체, 원익 IPS와 비교하면 JC 현 시스템은 더 작은 소형주입니다. 그것이 이 종목의 매력이자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형주는 같은 뉴스에 더 크게,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대형 발표를 할 때마다 JC 현 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수혜 신호가 켜집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GTC 2026의 충격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2시간에 걸쳐 쏟아낸 발표들, 베라루빈, 그록3, 추론 시장, 피지컬 AI,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 GPU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그 수혜는 이 회사로도 반드시 흘러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GTC 2026에서 젠슨 황은 선언했습니다. AI 컴퓨팅 시장은 1조 달러 산업이 된다. 삼성전자의 그록3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공식 언급했고 SK 하이닉스와의 HBM4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4.5조 달러로 세계 1위를 유지하며 AI 생태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생태계에 반드시 납품해야 하는 회사들의 수혜는 구조적으로 공됩니다. 첫째, 한미반도체, 코스피 상장, TC본더, 글로벌 점유율 71%, HBM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장비를 독점합니다. 2025년 매출 5,767억 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43.6%, 2026년 하반기 와이드 TC본더 출시로 HBM5, HBM6 세대 장비까지 선점 완료. 둘째, 원익 IPS, CVD, ALD 전공정 장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쪽 모두 고객, 삼성전자 테일러 팹과 SK 하이닉스 M15X 장비 공급 본격화로 2026년 매출 45%, 영업이익 200% 증가 전망, 메모리 설비 투자 사이클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셋째, JC 현 시스템, 앞선 두 종목보다 더 작은 소형주, 엔비디아 국내 공식 파트너, GPU 공급 90% 담당, 엔비디아 AI 서버 GPU 수요 확대가 직접 이익으로 연결되는 유통구조, GTC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 회사의 수혜가 켜지는 구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의 진짜 골든타임은 완성품이 아니라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부품과 장비와 유통망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1조 달러짜리 시장을 만들어갈 때 그 시장의 열매를 조용히 먹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종목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은 반드시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